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자주 점유를 추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점유자는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돼요. 다툼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면 또 그것이 해필이면 증명이 돼버려. 그런 서류들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놨던 거지. 처음에 소장에서부터 하지도 않아도 될 말을 너무 써요. 사실은 뭐 옆집이랑 뭐 매천 당숙인데.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고시 공부를 했던 때는 거의 10년도 넘죠. 15년 이제 이렇게 전인데, 그때 처음 이제 민법 공부를 하면 권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점유권, 소유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이게 다르게 구별이 되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현재 우리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점유권과 소유권 중간에 약간 애매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입니다. 이 점유취득시효는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제도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해서 찍어놓은 영상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패소하셨다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소송을 하시는 점유자 측에서는 자주점유는 추정된다고 들었고, 나는 이 땅을 20년 넘게 아주 오래 점유하면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100%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을 수행을 했는데, 판결을 받아보니까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최근에 많이 찾아오시고, 변호사님 100% 이거 제가 이기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항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악의의 무단 점유라는 제도를 잘 모르고 단순히 자주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나는 100%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안이한 마음으로 소송을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예요. 오늘 영상은 도대체 악의의 무단 점유라는 게 무엇이고, 그럼 이 악의의 무단 점유를 좀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이기거나 질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악의의 무단 점유라는 것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고 그것을 잘 알면서도 점유를 개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남의 땅인 거를 모르고 내 땅일 것이라고 어느 정도 착각을 했고, 그 착각에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당연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건데, 이 악의의 무단 점유는 처음에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내가 지금 이게 어떤 권한 없이 무단으로 남의 땅을 점유하는구나를 알고 있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의의 무단 점유로 인정이 되면은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이게 소송에서 어떤 실익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자주 점유를 추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점유자는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려는 상대방 측에서 쟤는 자주 점유가 아니야, 타주 점유야,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점유자가 이겨요. 거의 많은 비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의의 무단 점유로 가버리면 점유자가 내가 자주 점유라는 것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돼요. 힘들어요. 사실 그런 입증이 가능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소송을 할 게 아니라 그 점유 권원으로 소송을 하죠. 매매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증여의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는 건데, 입증 책임이 돌아가 버리면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주 점유에 해당하는 점유 권원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송이 완전히 승패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사안에서는 자주 점유 추정이 적용되고 어떤 사안에서는 악의의 무단 점유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 구별의 기준이 뭡니까? 사실 아주 100% 정량화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판례들이 겉보기에는 매우 유사한데 결론을 다르게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유자와 점유자의 인적 관계. 그러니까 제가 옆집을 살짝 침범을 했는데 옆집 땅 주인이 저희 먼 친척이에요. 뭐 6촌, 8촌, 4촌. 사실 이런 사이면 아예 모르는 생판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거 옆집 땅인 거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유 기간이 길어요. 매우 길어. 100년, 200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점유자가 여러 번 바뀌어. 또 뭐 소유자도 바뀔 수 있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나는 아니지만 그 전에 어떤 점유자 한 명이라도 정전 소유자하고 뭔가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걸 전제로 한 뭐 차용료를 줬다거나 각서 같은 걸 썼다거나, 아니면 정전 소유자가 뭐 정전 점유자에게 한 번이라도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가지고 우리 이거 침범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사표시를 했던가, 다툼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면 또 그것이 해필이면 증명이 돼버려. 그런 서류들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놨던 거지. 이런 게 튀어나오면은 판사가 이것은 악의의 무단 점유다 이렇게 봐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일반화 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많은 판례들이 있고 유사해 보이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다른 요소들이 개입돼서 또 결론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지는 마시고, 다만 내가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자, 거기까지 하시고, 그럼 소송 수행 전략은 소유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악의의 무단 점유로 몰고 가야 돼요. 자주점유 추정이 되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 소유자가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악의의 무단 점유로 가야 되고, 그 가는 방법은 판례를 샅샅이 분석을 해서 지금 내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례 중에 악의의 무단 점유로 판결하는 사례들을 많이 제출해야 됩니다. 소송 초기부터 강경하게 그렇게 나가야 돼요. 반대로 점유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자주점유 추정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악의의 무단 점유로 보일 여지를 줘버리면 완전히 승패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해 보이는 사안에서 자주점유 추정 법리를 적용한 그런 판례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소송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정말 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봤는데 100% 내가 이긴다, 그런 안이한 마음으로 소송을 했다가 처음에 소장에서부터 하지도 않아도 될 말을 너무 써요. 사실은 뭐 옆집이랑 뭐 매촌 당숙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매매, 증여, 이렇게 그 어떤 건원의 법적 성질을 본인이 얘기를 해요. 증거는 없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길게 쓰지 말 것, 장하게 구절구절 하지 말 것. 점유자 입장에서는 자주점유 추정을 어떻게든 몰고 가야 되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악의의 무단 점유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전략을 잘 짜서 하는 것이 좋아요. 이 경계선상에서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안이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가 1심에 패소하고, 변호사님, 저 1심 변호사님도 제가 100% 이긴다고 했는데 판결문 보니까 저한테 입증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